유럽 매체들이 그냥 놀아나기만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뒤숭숭했는데 이강인은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이강인이 스페인 빅클럽에서 주전급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팬들도 대부분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대체 왜 안 떠나냐고 답답했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소 700억 원의 선수를 멀티 포지션 백업으로 둘 수 있는 팀이고 그걸 엔리케 감독이 강력하게 원했던 거죠. 사실 엔리케 감독과 이강인은 2023년 같은 시기에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있는 건지 최근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 확실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강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다. 부상과 여러 상황으로 꾸준함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 위대한 팀의 일원이 될 만한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이강인을 믿는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강인은 그대로 파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 5개월입니다. 몸값이 문제긴 하겠지만 정말 월드컵 끝나고 스페인으로 꼭 돌아가길. 팬들이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걸 원치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은 분명 빅클럽인데 그냥 리그 자체가 재미없다는 겁니다. 알려진 팀들도 적고 경기 흥미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리그왕이 프랑스 일부 리그긴 하지만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에 비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강인이 빅클럽에 있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이 팀에서 주전이 아니라 백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퀄리티 있는 선수로 이강인을 활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올 시즌만 봐도 흐비차, 덴벨레, 두에 같은 주전 공격수들이 부상이나 컨디션 안 좋을 때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약팀일 때 출전이 많고 빅매치에서는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길 바라는 못된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불편함까지 생기더라고요.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한다면 무조건 주전이고 파리 생제르맹이 맨시티, 바르셀로나, 미넨 같은 빅클럽인 것 뿐이지 웬만한 강팀에서도 주전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면 딱이라고 한 거죠. 게다가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의 마케팅 가치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국 투어 당시에 아틀레티코 수뇌부들이 이강인의 위력을 직접 확인했고 삼성, 기아, 현대 등 대기업들이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전략적 영입 대상으로 점찍었다고 하죠. 이강인은 지난해 12월 18일에 플라멩구와의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전에서 왼쪽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약 한 달 반 동안 경기를 뛸 수 없었는데 2026년 2월 2일 드디어 스트라스부르 원정 경기에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도 좀 냉정하게 이적 마감이 하루 정도 남았다 보니까 괜히 새벽에 이강인이 명단 제외가 되었기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불편한 상황이면 언파를 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태도도 있었으니까 파리에게 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길 바라기도 했죠. 그럴수록 정말 여름에 이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트라스부르 경기 명단에 올라왔는데 또 주전이 아니고 벤치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엔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에 변화가 심했습니다. 우선 공격수 3명이 뭔가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전형을 선택했고 바르콜라, 마율루, 은바예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우스만 덴벨레, 윙어 데지레 두에는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를 모두 선발로 뛸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고 흐비차는 부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강인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 20분 파리 생제르맹은 실점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르키노스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죠. 그러나 골키퍼 사포노프가 파니첼리의 슈팅을 환상적으로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넘긴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바르콜라의 발에 맞고 마율루 앞에 떨어졌고 마율루가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분 뒤에 스트라스부르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7월에 크로스를 겔라두에가 오른발 원터치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파리 생제르맹, 이건 B클럽의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주중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는데, 이러면 지난 시즌 최강 파리 생제르맹이 힘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후반 시작과 함께 은바에를 빼고 두에를 투입했고, 후반 14분에는 마유르 대신 덴벨레가 교체되어서 들어왔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답답한 공격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15분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46일 만의 경기였죠. 그런데 오랜만에 이강인 경기를 봐서 그런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강인이 투입된 파리 생제르맹은 전혀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강인은 교체 투입 직후부터 경기장 어디에나 존재했다, 존재감을 드러내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른쪽을 중심으로 중앙과 후방을 고루 오가면서 파리 생제르맹 공격 에너지를 끌어올렸죠. 한 템포 빠른 패스로 스트라스부르 수비진을 파고들었고, 간간히 그라운드를 가로로 가르는 긴 택배 패스로 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볼 키핑과 드리블 돌파, 날카로운 패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후반 29분에는 아크서클 부근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돌아서면서 슈팅했지만 아쉽게도 골키퍼가 잡아냈죠. 측면에서 상대 풀백이 자리를 다 잡고 있어도 한 번 접고 왼발 크로스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후반 30분 하키미가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이렉트 퇴장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강인이 경기를 바꿔놔버리는 최고의 플레이가 나옵니다. 후반 36분이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이 중원 아래로 내려가서 볼을 받았고, 거기서 두 명의 상대 선수를 완전 따돌려버리는 환상적인 탈압박, 역습을 전환시켰고,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자이르 에메리에게 키패스 하나로 찬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스트라스부르 수비수들의 간격이 벌어진 사이에 누노 멘데스가 이마로 내려 찍으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대1 단숨에 역전. 10명이 싸우고도 득점에 성공했고, 파리는 최종 2대1로 승리하면서 랑스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TV 중계 해설자는 이강인의 탈압박 플레이는 센세이셔널했다라고 극찬했고, 파리 생제르맹 홈페이지에서는 이강인은 경기장 곳곳에서 영향을 펼칠 정도로 강력했다, 자이르 에메리는 이강인의 완벽한 패스를 받았고 이 패스는 결승골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 매체 풍몸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83%,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 100%, 지상 볼 경합 성공률 100% 등을 기록했고 7.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체로 들어온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이었죠. 단 30분 출전으로 경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편으로는 파리 생제르맹도 이해갑니다. 이런 이강인을 2,200만 유로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데려오고 연봉도 비싸지 않은데 벤치 자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횡재죠. 게다가 공격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니까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건 이강인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자신을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을 거면 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룰 건 다 이룬 상황입니다. 리그왕도 우승했고 챔피언스리그도 우승도 했죠. 이제 남은 건 우승의 주역으로 남는 게 목표이거나 아니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겁니다. 이강인은 이제 25살을 향해 갑니다. 전성기에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한국 축구의 불안함을 씻어줄 수 있는 선수도 이강인입니다. 손흥민 이후에 세대 교체를 책임질 유일한 월드 클래스 자원이죠. 계속 상상하는 건 뮌헨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인데, 그 시기에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강인이 남은 5개월 맹활약으로 이름을 더 알릴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